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새로운 어젠다를 계속 던지는 형태의 담론 제시형 리더십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이슈를 좀 선점하겠다. 그런 뜻일까요? 기본소득제 이야기했고 기본소득제와 관련해서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제가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슈, 아젠다를 또 선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논란이 불 붙자마자 또 다른 어젠다 들고 나왔습니다. 전일 보육제 실시해야 된다. 하루 종일 아기를 봐주는 거죠. 이런 건 저출산 문제, 교육 불평등과도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어젠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수라는 말 나 싫어 얘기했듯이 보수 이념에서 벗어나서 이슈를 좀 확장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당 내부에서는 도대체 야성이 뭔데 야성을 상실하고 있냐, 대여 투쟁이 약화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지만 그런 소리 마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한 이후에 우리 당 지지율 오르고 있잖아요. 당 내에서 좀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아닙니까? 기본소득 찬반 논의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가세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잘해라. 기본소득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뺏겼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진화할지 이런 부분도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시죠. 지속적인 포용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보건 체제를 재정립하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 아울러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큰 차원에서 국가 혁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은 적극 협력을 할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기본소득은 이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이 문제를 보완하는 경제정책으로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수요가 부족해지고 공급 역량은 매우 커진 상태잖아요. 네, 이 불균형 때문에 생긴 게 구조적 경기 침체고, 그냥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을 수요 보강을 하는데 쓰면 수요 공급이 균형을 맞춰서 선순환하게 되죠. 네. 예, 자 이렇게 자꾸 아젠다를 던지고 있습니다. 차정 교수 현재까지 먹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이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가 용병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용병보다는 또 다른 의미의 용병이 아닐까? 제가 판례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용감할 용자의 용병. 아하. 용병, 그러니까 아주 용감한 병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수라는 이러한 틀 속에서 사실 나오기 힘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주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정책적인 변화, 전환,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한계를 깨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가 날품팔자리, 그러니까 날품 파는 용자보다 용감할 용자의 용병에 좀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 당내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수라는 가치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좌클릭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보수의 기반이라는 것은 완전히 지금 이거 도외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이 실험이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아주 용병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아주 용감하게 싸움을 잘할 경우에는 역사에도 보면 그 일종의 용병을 쓴 쪽에서 영웅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희룡 지사가 발언한 용병을 가지고 이제 차지원 교수가 풀어주셨는데, 원희룡 지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용병이라고 보는 거죠. 원희룡 지사 발언한 것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수를 못 쓰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원희룡 지사가 반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후반에 3골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히딩크가 꼭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 유니폼을 입고 승리하면 된다. 3연패 당한 뒤에 무조건 히딩크 감독에게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느냐. 오히려 변화를 강요받는 그런 현실은 우리는 잘못하면 진보의 아류가 될 수도 있다. 이러면 영원히 2등한다. 우리가 보수 이름 왜 포기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김종인 위원장 반대쪽 사람들을 좀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 네. 지금 혹시 당내 분위기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신선하게 나오는데 그런 거 반대하면 저 구식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이제 그런 얘기가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장제원 의원이 예. 지금 선봉에 서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홀로 외롭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엔 오늘 강연을 마치고 나서 다시 기자들과 만나서 김종인 위원장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본인은 어쨌든 아니라고 예. 했고요. 그냥 저렇게 다양한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과 우리 당에 있던 분들 모두 다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체제는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심을 갖게 할 만큼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내부 반발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성과를 잘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이 또 김종인 호의 앞에 놓여진 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꺼낸 기본소득제가 여야를 떠나서 지금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근택 부위원장 예.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에서는? 아니 이분이 막 던지시긴 하는데 예. 지금 전일 보육제도 보면 민주당에서 예전부터 많이 논의가 되던 건데 예.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당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비판했던 게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럼 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근데 이제 재원 얘기는 안 하세요. 지난번에 선거 때는 뭐 100조 예산 돌린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럼 뭐 기본소득 할 거면 뭐 예를 들어 증세를 하자든지 사실 그렇게 치고 나왔으면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알 거예요. 이거를 아마 이 전일 보육제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곱하기 몇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뭐 세금을 어떻게 올릴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일단 뭐 지르시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그동안에 좀 하셨던 거에 말을 드리면 이게 돈이 얼마 든다. 이걸 하려면 돈이 얼마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이해하는 게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히딩크에 의한 뭐 외부에 의한 변화를 강요받았다.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납득이 잘 안 가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혁신하고 그동안에 뭐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어찌 보면 뭐 실력, 그러니까 라인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하다. 그 실력대로 선임발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축구가 한 단계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 의해서 강요받는 현실이다.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제가 보기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최수영 평론가. 전 판넬에 지금 종심 전략이라고 썼는데 저게 네. 이게 군사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좀 전력이 열세일 때는 외부 전투를 치르지 않고 적의 중심으로 돌파를 예. 직진으로 한다는 건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전차 군단의 바로 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로 이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화력도 열세고 다 모든 게 열세잖아요. 그렇다면 적진 깊숙이 가장 저들이 뜨거울 만한 화두를 던지면서 그 논란과 증폭을 시키면서 국민적인 어떤 그 이목을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보수의 세력을 재규합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환골탈퇴하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과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게 굉장히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저는 오히려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저희가 그러잖아요. 커피하고 녹차는 대체제이지만 커피하고 설탕은 우리가 보완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김종인 대표가 커피라면 설탕을 오히려 보완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저런 목소리도 오히려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그 말들이 조금 그 건강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나가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그 전략대로 저는 중심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까 중요한 건 이제 장성철 소장하는 말대로 과연 성과를 어느 시점에 얼마큼 낼 수 있느냐. 그게 숙제인데 예. 그것까지는 좀 저희가 아마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정기국회 정도가 아마 첫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최명기 원장 보시기에는 지금 취임 일주일째인데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아젠다를 계속 던지면서 하는 방식, 왜 그 방식을 택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이 그래도 제일 반대도 없고요. 지금이 제 얘기를 갖다 꺼내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나 먹히지 만약에 나중에 반대도 있고 그러면 얘기할 기회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전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에 대한 이슈는 김정인 위원장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던졌어요. 네. 그런데 여당에서 돈이 없다고 안 해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봐라, 결국은 다 이렇게 얘기만 해놓고 나서 못하는 거였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무튼 이런 게 좀 쭉 이어져 가지고요. 네. 이 다음 대선은 정말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저의 간절한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계속해서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요. 이 당에는 대권 주자 안 보여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듣는 사람들 참 기분이 묘할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십니까? 지금 어쨌든 국민적인 지지율면 그리고 국민의 관심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김종인 위원장이 봐도 정책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대선의 화두는 분명히 경제 문제일 텐데 지금 언급되는 분들 중에 경제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자꾸 이제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함께 가야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경쟁하고 외부에 있는 분들 영입해가지고 경쟁하는 그러한 기회의 균등, 기회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교수 만약에 네, 누구든지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죠. 대선 주자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네. 거하고 말이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다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 자체는 우리 당에 상당히 나름대로 하니까 지금 대선 주자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절망감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일종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분 입장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이 짧은 지금 1년 정도 남짓한 1년도 채 남짓 안 되는 비대위원장 시절에 자신이 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겠다는 생각 뭐 물론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런 생각도 있겠죠.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방점이 당내에 있는 잠재직 대권 주자들한테 좀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예. 메시지 성격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메시지 전문가 혹시 대선 주자 안 보여 나 말고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거라 예. 보는데 저 말에 하면은 실제로 안 보이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따르다 보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어떤 어떤 정체성을 우뚝 세우기 위한 굉장히 고도의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뭐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개혁해달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도록 계속적인 아마 그 반복 메시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